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교시 우리가 클래스 권한에 대한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의 getter, setter와 단연산자라고 불리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아마 2주차 수업을 하기 전에 1주차 했던 내용을 잠깐만 한번 좀 상기시켜가는 과정을 잠깐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랑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뉴 프로젝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 프로젝트 준비되고,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위크 2주차에 위크 2에 뭡니까? 클래스 2가 되겠죠? 다시 1이라는 이름으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넥스트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상황에서 직접 한번 간단하게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클래스 모양을 할 때쯤에 액기오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부분에 클래스 이름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 전에 아마 만들었을 때가 마이클래스라는 이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은 빈 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클래스를 이제 사용할 때쯤에 뭐 메모리 할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즉 이 오브젝티브 C에서 지원되는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클래스 이름이 바로 NS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를 만들 땐 보통 NS 오브젝트를 어떻게 상속받는 형식의 마이 클래스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 m_x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세팅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거기다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void에 setX라는 이름으로 할까요? 자, 그러고 이렇게 만들고요. 메서드 이름, 그 다음에 리턴 타입,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료형, int의 x. 자, 이렇게 프로타입까지 만듭니다. 그걸로 끝? 아니죠? 액교 인터페이스는 액교 엔드와 싹 짝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미콜론 안 들어가요. 자,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액교 임플리멘테이션에 아까 말한 마이 클래스 만들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액교 엔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가 정의된 메서드를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m_x 아까 만든 m_x는 x값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값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값도 한번 얻어도 알겠네요. 자, 값도 한번 얻어봅시다. 마이너스에 void에 void? 아니요, int. 왜? 넘겨줄 값은 정수값을 넘겨줄 겁니다. 이번에는 getx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인자는 필요할까요? 없죠? 뭐 굳이 우리 값을 얻어오는 건데.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구현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면 기본적인 클래스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게 접근 권한이요? 자, 우리가 이걸 클래스 내부에서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프로텍티드나 혹은 프라이베이트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근데 지금은 뭐 그냥 한번 외부 접근도 할 수 있게 만들까요? 그러면 어떻게? 퍼블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써먹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자,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자, 저 한번 싹 한번 보고서 분석 한번 해보세요. 자, 30초 됐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좀 필요 없는 코드들을 좀 지우고 시작을 하죠. 자, 우리는 뭐예요? 마이 클래스형. 그냥 쓸 수 있다? 아니죠. 간접으로 써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마이 클래스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 클래스는 메모리 할당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마이 클래스 크기만큼 해서 allo이라는 메서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죄송해요. 요거는 자료형이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이클래스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마이클래스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래스 형, 일반 마이클래스죠. 죄송해요. 자, 요게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 자료형에다가 뭡니까? init이라는 메서드가 떴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온 얼록이나 init은 어디에 있는 거? 바로 ns object라는 곳에 이미 그 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이제 여기는 클래스의 공간 할당이죠. 자, 이렇게 쓸까요? 이왕이면은 여기는 메모리 할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2 플러스 3 곱하기 5. 자, 이런 식의 문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떤 거 먼저 계산됩니까? 2하고 3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5가 계산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뭡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여기 각가로 연산도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썼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가로로 들어가 있는 거. 뭐예요? 메시지 표현식이라고 했죠. 메시지 표현식은 뭐라고 말했어요? 참고로 멤버 함수 호출입니다. 호출하면은 결국 얘는 뭐가 있어요? 결과도 있고 과정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마이클래스라고 불리는 자료형에 대해서 마이클래스 크기만큼 메모를 할당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제어를 누구한테? 그 주도를 마이클래스에 넣어준 거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이 마이클래스라고 불리는 클래스는 이제 뭡니까? 공간이 할당되는데 그 안에 데이터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 값을 어떻게 마이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인 init을 호출함으로써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가 먼저 나왔고 그 결과인 주소를 얘가 받고요. 그 주소를 통해서 있는 그 클래스 안에 내부 값을 어떻게 init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요게 먼저고 얘가 다음이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 줄로 우리가 축약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이 클래스 형 자료형은 어떻게 합니까? 마이 클래스형 크기만큼 얼로그를 할 것이고 초기화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계산이 뭐가 먼저예요? 이렇게 된 게 1번. 그렇게 된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가 뭘 받아요? 얘가 받잖아요. 이 자료형에서 뭡니까? init을 호출하는 거 2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다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권한을 뭐라고 했습니까? 접근권 퍼블릭으로 놨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 권한을 퍼블릭으로 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 있는 멤버들을 막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거? 아니죠. 바로 우리 전에 에로 연산자 그때 포인터 정도쯤과 구조체 할 때쯤에 배웠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m_x는 333. 자, 값을 세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저는 출력하겠습니다. ns로그에 %t 하고 자, 메시지 표현식 결국 뭡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어떤 메서드는 뭐예요?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결과를 넘겨주는 겁니다. 즉, 이 자체도 어쨌든 결과는 뭐예요? 정수값 넘겨주니까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마이클래스형으로 getX라고 불리는 메서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값이 다음처럼 333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접근 권한에 대한 얘기. 잠깐 하다가 어제쯤에 어느 정도 약간 했었는데, 자,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접근 권한에서 그러면은 왜 쓰냐 이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씁니까? 실제로 어떤 거?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바로 허락받은 사람만 쓰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허용된 유저만, 허용된 사람만 사용을 하죠. 왜? 누구나 마음대로 쓰면 뭐합니까?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변질될 수 있어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 권한을 매기는데, 그럼 퍼블릭은 좋은 권한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맘대로 내 클래스를, 내 자료형을 맘대로 접근해서 거기 있는 값들을 막 바꾼다는 거죠. 만약에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용되지 않은 유저에 의해서 막 바뀌겠죠. 이런 게 뱅킹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냥 재앙이죠. 예. 게임이면은요, 여러분들 그 해킹하는 거나 이런 거 있죠. 핵데이터 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쓴다? 프로텍트나 퍼블릭을 쓴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걸로 할까요? 그래요. 이번에는 프라이빗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권한은, 이 자료는 어떻게? 내부에서만 쓸 수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부로 하면은 에러가 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보호된 접근 권한을 통해서 보호된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함수들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 데이터를 접근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메서드들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퍼블릭으로 한 거랑 뭐가 차이 있습니까? 퍼블릭으로 하면 이 모든 데이터를 내가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면은요, 이걸 프로텍티나 프라이빗으로 바꿔놓고서 메서드를 쓴다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몇몇 데이터들은 내가 보호를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한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보호할 만한 데이터들은 그냥 내가 메서드에서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잠깐 봅시다. 자, 먼저 하나만 더 고쳐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 저 메인 위에다가 이제는 뭐 했어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 모바일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었을 때, 휴대폰이죠? 옛날 휴대폰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적으니까 용량 때문이라도 하나의 소스에다 몰아서 짰다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진 않죠. 그리고 또 가독성 부분에서도 솔직히, 유지보수 부분에서도 솔직히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클래스를 하나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자, 파일에 new 하고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는 뭐 했습니까? 오브젝티브 OSX에서 쓸 거고요. 오브젝티브 C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오케이? 자, 넥스트 누릅니다. 자, 그래서 NS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형식의 클래스. 자, 여기는 myClass2라고 할까요? myClass2란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넥스트. 자, 그럼 위치 체크해 보는 거죠. 자, 만들어 볼까요? 자, 만들면은 여러분들, myClass2에 대해서 H파일과 M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H파일 봅시다. NS 오브젝트 상속받은 myClass2.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부분이 H파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현 부분은 어디로? M파일로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임포트 우리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은 다 만들어준다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전에 있는 소스를 조금 바꿀까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요. 자, 이거를 저도 똑같이 만들게요. 그냥 myClass2에다가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 있죠? 여기죠. 메인에 있는 바로 이 부분도 마저 똑같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예전에 다 쳤죠?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테이션. 이제 칠 필요가 없고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myClass2를 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H와 M에서 만들어 놓고 실제 로직에서는 불러다 쓰면 됩니다. 괜찮네요. 자, 근데 이제 여기 회색으로 나오는 사각형 잠깐 봅시다. 이건 뭐냐면은요. 이건 이미 내가 어떤 것을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다음에 내가 저장을 안 해서 이 데이터 여기 있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면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컴파일러도 여기 있는 내용 자체를 다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합시다. myClass2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쓴다? import.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와 지금 이런 것처럼 더블 코테이션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컴파일러에서 혹은 시스템에서 주는 라이브러리고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만든 겁니다. 지금 클래스 내가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된 사용자 정의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my class 2. 자, 준비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울까요? 이거 좀 이왕이면은 주석으로 답시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얘도 존 전에 건 다 지우고. 자, 이제 다시 만듭시다. 어떻게 할 건데? my class 2형에 my 2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용적으로 여러분들 처음에 클래스를 만드는 거 외우기 힘들면요. 거의 이 처음 부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외우셔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크기만큼 얼로 메모를 할당하시고 초기화를 이루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죠? 자, my2에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my2라고 불리는 자료에서 세팅해야겠죠. 자, set x는 자, 값을 세팅했습니다. 메시지 표현식으로. 자, 이 값을 저는 출력을 하겠습니다. int ret는 my2에 get x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slo그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이제 컴파일하고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1.45라고 불리는 값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전에 만든 클래스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처럼 H파일과 M파일로 따로따로 쪼개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예제, 1번 예제에서는요, 전반적인 권한에 대한 얘기 잠깐, 왜 권한을 줬을까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는 어떤 것, 바로 여러분들의 클래스를 이제 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예전 여기에 있는 문서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뭐 클래스를 만들 때 분리한다, 뉴 프로젝트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갖다 쓴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접근 권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getter와 setter라고 불리는 부분, 그 다음에 단연산자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접근 권한을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접근 권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수 자체를 갖다 쓸 수는 없고요. 이제 함수를 갖다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만든 클래스를 한번 보자. 자, 여기서는 변수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서드가 몇 개?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변수를 10개 만들면 메서드 20개네요? 예. 변수를 한 100개 만들면 메서드 200개네요? 예. 너무 많이 늘죠? 그것도 이렇게 요것만 늘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직 부분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한 것이 바로 getter와 setter다라는 겁니다. 자, 갑시다. 자, 그럼 새로 만들죠? 예. 자, 그럼 엑스코드 다시 한번 이번에는 week 클래스 week에 자 이번에는 week 2에 언더바 클래스 2에 언더바 2번이겠죠. 맞나요? 자, week 2에 클래스 클래스 2에 2번이죠. 2-2 2-2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클래스를 직접 만들고 시작을 하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파일에 new 파일 썼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해당되는 프로젝트, 우리가 하이라이키, 이 계층 부분에 어떻게 오른쪽 버튼, 마우스 우클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new 파일이에요. 똑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C 클래스 됐고요. 자, 여기서는 NS 오브젝트에 어떤 걸 할까요? 그래, 히어로라고 불리는 자료를 하나 만듭시다. next.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헤더 파일에서는 뭐합니까? 자료용 만들어야겠죠. 자, int의 m 언더바 x와 int의 m 언더바 y와
int m_z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합니까? 아까 말한 뭡니까? 바로 메서드를 세팅과 값을 넣기, 그 다음에 얻어오기 두 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쉽게 하는 방법. 바로 그게 get와 setter입니다. 즉, 뭐예요? 즉, 간단한 명령을 이용해서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컴파일러가. 이거는요, C++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자바 혹은 C샵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식. 자, .h. 지금 있는 지금 부분에서는 뭐합니까? 액기오. 지금 있는 부분에서는 참고로 우리가 액기오 프로퍼티라고 불리는 키워드를 이용한다. 키워드와 권한을 이용해서 변수를 재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여러분 M 파일에서는 그럼 뭐합니까? 여기서는 액기오 신더사이즈 키워드를 통해 어떻게 변수명을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래? 자, 직접 보죠. 직접 봅시다. 자, 우리가 뭡니까? 프로퍼티 키워드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변수를 하나를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느냐? 여기 앞에다가 프로퍼티라고 불리는 키워드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면은 얘는 뭡니까? 참고로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변수이면서 어떻게 해당 자료형 이름으로 메서드가 만들어 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넣는데 여기다 이 권한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ssign 이런 식으로 되는 권한들, 그 다음에 retain이라고 불리는 권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권한은 좀 뒤에 보고요. 좀 뒤에 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 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나머지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자, 같은 자료이면요, 우리 변수 하듯이 그냥 이렇게 같은 자료 동시에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준비됐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는 어떻게? 액기오 신디사이즈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m_x와 그 다음에 m_y와 m_z. 자, 여기서는 이름을 언급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끝난 겁니다. 뭔 소리예요? 바로 여기 있는 변수 자체가 이게 이름이 되고 이게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용을 하자고요. 사용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임포트에 지금 있던 게 뭐예요? 히어로라고 불리는 자료이네요. 자, 여기까지 준비됐고요. 자, 그럼 이 클래스를 내가 여기서 클래스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보자고요. 자, 첫 번째 히어로라고 불리는 클래스형으로 테스트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자, 이왕이면 한 번 하죠. 히어로라는 것 자료는 크기만큼 얼록을 할 것이고 초기화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프로퍼티 사이즈 이용한 getter, setter 메서드죠. 자, 그래서 어떻게 setter는 어떻게 여기서 변수에 set 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형으로 변수명, 첫 글자만 변수명이 대문자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ter는 변수에 메서드명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getter가 됩니다.
자, 진짜 그런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h와 m을 보시면 우리가 함수 자체를 직접 구현하진 않았어요. 맞죠? 자, 우리가 하면 키워드만 등록시켰을 뿐이에요. 자,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할 건데? 테스트에 셋해야죠. 자, set m_x. 자, 멤버 변수가 대문자죠, 첫 글자. 맞아요? 그러고 여기다가 값을 넣습니다. 1, 2, 3. 자, 그 다음에는 tst에 set m_y. 자, 여기는 4, 5, 6 값을 넣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값 세팅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ns 로그 하겠습니다. %d, %d, %d.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테스트에 뭐합니까? m_x 이런 식으로 메서드가 만들어지겠죠. 이건 게터입니다. 여기 써있잖아요. 변수명이 메서드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1, 2, 3, 4, 5, 6, 세 번째 값은 0.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왜 0입니까? 이닛으로 축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나는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서드가 나왔어요. 이거 하나 좋네. 맞죠? 자, 진짜 좋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거 말고 하나 더 배우자는 겁니다. 뭐가 있는데? 좀 더 쉽게 getter 세터 메서드를 쓸 수 있을까? 있다란 거죠. 있다죠. 어떻게? 닷 연산자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와우, 닷 연산자? 자, 어떻게 만드느냐? 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아까 말한 getter, setter 키워드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변수가 재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그냥 막 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터 메서드 볼까요? 세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변수에 점 찍고요. 멤버 변수는 값.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얻어오는 getter는요. 멤버 변수에 어떤 클래스 변수에 멤버 변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씁니까 이걸? 자,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거죠?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똑같이 쓰겠습니다. 자, tst라고 불리는 거에 닷을 찍고 m_x는 111. 자, 요거를 좀 바꿀까? 둘, 셋. x, y, z 1, 2, 3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세터라는 거죠. 그러면 getter 어떻게 씁니까? getter 완전 좋죠. 완전 쉽죠.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실행하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111, 22, 311 111, 311 나오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구조체나 이런 자료에서 그냥 멤버 변수 그냥 갖다 세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게 뭐냐면요.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함수의 모양이죠. 바로 getStr 함수의 모양입니다. 새롭게 정의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거는 멤버 변수에 값을 넣는다가 아니라 실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 전제 조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키워드로 변수가 재정의가 내려야 된다. 키워드로, getSet 키워드로.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요거를 까주는 거지. 짜잔. 자, 까서 컴파일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에러 나죠? 어디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도 납니다. 왜?
네, 지금 프로퍼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거는 프로퍼티 키워드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그냥 멤버 변수의 접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게터 섹터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란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뭐 단연산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요거는 변수고요. 이거는 뭐예요? 재정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우리가 게터 섹터로 재정이 한다는 거는 재정이 하면 이렇게 변수이면서 메서드로 어떻게 모습이 뭐예요? 재정이가 게터 섹터라는 것. 그렇죠. 요거 빼도 되겠다 그냥. 재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 있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걸 만들면 이거 자체 변수이면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요런 방식 좀 더 많이 써요. 이제 근데 옛날 책들은 다 여기다가 이 프로퍼티 키워드에다가 직접 뭡니까 그 전에 변수의 모양들을 다 만들어 놨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게터 세터와 단연산자까지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자, 잠깐 여기 볼까요? 자, 게터 세터를 할 때쯤에 우리가 프로퍼티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retain, nonatomic, assign, copy, read only, rewrite. 자, 이런 식으로 나눈 속성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넣었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 여기에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속성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가로를 넣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ssign.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토 자동 변수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권한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권한이 안 맞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토믹인데 오토는 요런 식의 키워드는 이제 조금 여기 안에서 없고 다른 거 해야겠다. read, write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권한에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한은요,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요, 언제쯤에 얘기 드릴 거냐면요, 아이폰 프로그램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코코아 터치를 들어갈 때쯤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권한을 넣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까지 해서 어떤 것? 바로 게터 섹터와 단연산자라는 부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든 예제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더 예제를 통해서 많이 좀 봐주시고 그 다음 얘기로 바로 이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